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청취자 질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실 줄 아시는 절대 노안의 여인 논선택님. 네, 영양당근님이 질문 주셨고요. 응급실이나 외과 병동에 조폭에 관한 에피소드 없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응급실 외과 병동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 조폭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인데 저희 이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환자가 간호사 배를 때린 거예요. 환자가? 예. 응급실에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완파치 날린 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근데 그러니까 환자가 그 사람이 이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이러다가 배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임신이랬어. 간호사가. 예. 그래서 애가 유산됐네. 그랬을 때 환자를 위한 권리는 되게 많은데 되게 얻어 맞았을 때 권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무런 큰 병원에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태한 선생님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가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환자를 고소하거나 그렇게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유산이 됐는데. 애가 유산이 됐는데 어떻게 고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 거기서 일하다 보면 저도 같아도 그렇게 고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찰 수동.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찰이 신고를 문제인가? 할까 뭐 이렇게 수 선생님도 고려하셨는데 그냥 환자인데 그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차라리 좀 쉬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자의 보호자 나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너 치료 못한다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치료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고만 그렇게 준 거야. 그건 아니야. 뭐 병원 이미지 생각하고 이랬나 보네. 그치, 뭐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면 치료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치료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응급실에 조폭들끼리 싸움이 나서 피 질질 흘리면서 들어온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응급실 가본 적 있습니다. 처음 맞아가지고. 네. 근데 되게 순하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좀 무섭긴 한데, 오히려, 네, 이거, 막, 우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또 막, 왜 빨리 하죠? 이러다가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러고 다시 고군고군 해진다 그러네요. 그것도 제가 좀 아는데요. 그런 애도 있고요. 대부분 안 그래요. 걔 진상을 근데 봅니다. 무섭긴 무섭겠죠. 보시면. 자, 논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환자들 중 몰래 술 도박하는 무리들과의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정신병원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정신병원에 국립정신병원.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실습했었을 때 환자들이 포도 주스를 햇빛에 포도주스를 햇빛에 말려요? 아니 전시에 나요. 포도주가 왜? 되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되나? 숙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면 진짜 포도주가 돼요. 나 해봐야겠다. 되게 기발하세요. 정말 IQ가 술에 가는 300을 넘어요. 술에 관해서는 300을 넘는다. 노벨 정도 될걸요, 진짜? 나 해봐야겠다.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중독이니까 주말에 외출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요. 그럼 이제 그 병원 내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같이 주말에 외출 가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술 먹어. 월요일 아쉽잖아요. 가족한테 부탁을 해. 나 오늘 아파서 못 간다고 해라. 병원에다 말해줘라.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해주잖아요. 그럼 월요일까지 술을 마셔. 그 환자들이 같이. 그리고 화요일날 뻗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화, 수, 목, 금 레스팅 하다가 토, 일, 월. 그건 가족들 잘못이다. 그 병원에 그치. 그건 가족들이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네. 네, 맨스리님 질문 주셨고요.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애를 낳으면 산모에게 영양제 링겔 맞을 거냐고 물어보죠. 두 가지 링겔이 있는데 가격으로 나뉘는데 제법 비싼데 이 링겔이 진짜 필요한 건지 가격 차이에 따라 효과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송 공식 산모 화도님 돌아와 남편의 아이. 곁다리님이 잘 아시지 않나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곁다리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링겔이 아니라 링거잖아요. 링거.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 병원 산부인과죠? 저희는 이런 건 없어요. 아. 네.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이런 건 없고 개인 병원에 있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개인 병원에 이렇게? 있죠. 이런 영양제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서 맞겠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뭐 제약회사랑 이제 뭐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버스 잘해서 그쪽에서 끼워 넣지 않는 이상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의료인 도덕성이 있는데 그렇게 환자가 굳이 안 맞아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많을 것 같은데. 개인 병원 많지. 좀 많이 받지. 아니 금옥이님이 가만히 보면 되게 금옥이님이 성격이 굉장히 파지티브해. 이게 폭이 커. 되게 순수했다가 어두운 면이 없어. 이 사람이 보니까. 어디 누구한테 맞아도 해 웃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인천대교에서 누가 밀어 떨어뜨려도 어머 나 이제 물에 빠져봐 막 이러면서 빠질 거야. 저 사람이 실수한 걸 거야. 내가 싫어서 밀은 건 아닐 거야. 한겨울인데 이 정도면 물이 되게 차갑지 않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의사들은 어떤 그런 병원들, 작은 병원들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병원의 크기를 떠나서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걸 투입하는 경우가. 근데 뭐 세 분의 경우는 뭐 그런 걸 못 봤다고 하니까 못 본 걸로 하고요. 셉돌님이 질문하셨던 의사와의 썸띵은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라쿤님 질문 주셨고요. 간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있나요? 직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예, 어때요? 혜택이. 직계랑 이제 본인까지는 50%고요. 반계는 30%. 다시 직계 직계랑 50%? 본인까지는 직계 50%. 본인이랑까지는 50%고 반계는 30%. 뭐가 반계는 어디까지예요? 반계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는 형제까지. 아니 뭐가요? 전체 무료인데도 치료 있어요. 비용이? 무료인데도 있어요. 아예 무료. 아예 모든 치료가? 엄청난 혜택이네. 그리고 그냥 지인 할인으로 10%. 지인 내 이름 써가지고 내면은 병원 직원 이름 써가지고 내면 10%. 저 그러면 앞으로 저 원래 그 병원 다니니까 우리 곁다리님 이름 써서 내도 돼요? 아니 네. 그거 갖고 오셔야 돼요. 금옥이님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둘 다 혈액 아닌데 제가 지금 무릎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것 같은데. 이게 무릎에는 암이 없어요? 혈액암? 아니요. 종양 안 생겨요? 그거요? 그거는 네. 뭐 그거 하셔야죠. 조직 검사 하시고 하셔야 나오는 거지. 네. 이게 움직이거든요. 물이 차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프진 않으세요? 뭐라고? 비나인? 양성. 실제로 녹음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척척 박사의 무릎 상태가 좋지 못해 수술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척척 박사님, 아프지 마세요. 네가 없으면 녹음은 누구랑 하니? 얼른 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특징 교수는 뭐 우리 병원 식구들은 특징 교수비 따로 없죠? 특징 의료비, 특징비. 교수 특징비. 일반인들은 내잖아요. 특징비 지정하면.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병원마다 다르고. 외래 진료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할인돼요? 대학병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할인에 난 범위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암이야. 큰 병이야. 수술비도 많이 드는. 근데 50% 할인이 될까요, 그게? 네. 전체. 되는구나, 이야. 그러면 서류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서류 조작할 수 없어요? 예전에 스튜어디스 편에 이게 뭐 가족인 것처럼 해서 항공권을 싸게 갈 수 있다는. 등본 제출해야 됩니까, 등본? 네. 건강공단이 걸려. 공단에 다 뜨지. 조회가 되잖아요. 조회가 다 뜨는구나. 맞다. 공단인데. 그러면 급하게 결혼했다 이혼하면 안 돼? 곧 결혼할 사람이다.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럼 혼인신고하고. 그럼 되죠. 나중에 어떻게 급하게 안 되겠습니까? 전 곧 암이거든요. 생각해보면 30대 이후로 많고요, 저희 병원에. 괜찮으십니까? 네. 16일 밤일. 밤일은 좀, 예. 아니,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서는 가족 치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 치료하는 것도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하려고 할까요? 이게 일종의 복지 혜택 아니에요. 복지 혜택이죠, 진짜. 하긴 의사는 월급 받으니까. 국리후생이 하나지 뭐. 월급 받는구나. 그렇구나. 네, 추억은 방울방울님 의견 주셨고요. 큰 병원에는 애 낳을 때 의대생이 구경 온다고 하던데요.
관광 왔으니까 이게 구경이라고는 하면 안 되죠. 병원에 관광하냐는데요? 걔네 실습 나오는 거죠. 실습 나와서 어떤 프로시저를 애를 어떻게 네. 낳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을 온다? 실습이죠. 이게 몇 명 단위로 와요? 오면.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학교마다 다르죠. 학교마다 또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이 간호과 애들도 실습하고 다 실습해 그리고 이제 분만. 근데 분만실이 이제 우리 남자들은 네. 아니 뭐 안 회장님도 아실 텐데 저는 분만실 가본 적이 없고 드라마에서 본 게 다니까 나 결혼 안 했어요, 이 사람아. 이 왜 이거 큰 거 뭐라고? 애가 셋인 줄 알았네. 보통 이제 병원 다니다 보면은 내가 뭔 치료를 받으면 내 간호사, 나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보게 되잖아요, 얼굴을. 근데 이게 분만실의 특징은 간호사는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애를 낳고 맞아요. 가보니까 우리 애기만 보이지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주변은 다 투명하고 우리 애만 반짝반짝 보여.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낳는 사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건 그냥 여자 이게 다리 벌리는 의자 누워 있고 이게 쳐놓고 네. 뭐 이제 받는 의사가 있고 옆에 간호사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네. 참관을 하러 오면 그 뒤에 서 있는 거에 뒤에 서 있어요. 실습생들이 네. 그것도 환자가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환자가 허락해서 들어오진 않고 그냥 들어와요. 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교수님이 이제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되는 아니, 거 많아요. 난 그걸 겪은 사람이야. 내가 얘기할게요, 그 얘기를. 내가 중학교 때. 잘했지 이거. 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찐전방 듣고 싶었어. 내가 그때 철이 있었으면 나 병원을 고소했을지도 몰라. 내가 중학교 때 포경수술을 했는데, 아, 진짜로. 포경수술을 하는데, 여기 밑에는 하부는 마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상부는 나 정신이 깨어있잖아. 그날 간호사들 실습인 거야, 이날이. 내가 수술하는데 내 침대를 뺑 눌러갖고 간호사들 다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옆에 사람 있으니까 그 좀 자랑스러운 아, 얘기 참게 얘기해. 아, 내가 지금 그때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사춘기잖아, 사춘기.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 저 되게 부러운데요. 근데 환자가 리퓨즈 하면은 못하죠.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야죠. 보는 아니, 사람.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어. 실습에 참관을 해도 됩니까? 뭐, 시키면 막말하면 까는 거 봐도 돼? 이 얘기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보고 있었는지 몰라.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중학교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한 2학년 때였어. 아, 저도 2학년 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모양은 잘 나왔습니다. 아유, 전 좀 이상해요. 네네. 근데 그런 권리가 이제 환자한테는 있는데 그 보통 정말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막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 안 하는 거죠. 거부를 못 하시겠죠. 혹시나 그것 네, 때문에 거부를 자기가 뭐 못하고. 불리익을 일을까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되게 감사해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분만하는 과정을 몇 번 봤거든요. 아, 저도. 보게 해주는 네, 또 그 배려도 되게 감사하다. 감사하죠. 근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못 보게 하고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보면은 눈물이 나요. 네, 진짜 되게 힘들구나. 저는 아직도 기억 되게 감사해요. 지금도 그 산모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애기는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분만할 때 남편이 그걸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만 순간은 보는 게 좋지 않대요. 예, 왜 그러는 순간 그 트라우마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그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을 출산해준 나의 그냥 가족. 그래서 그건 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들어와서 애기 이제 탯줄 자르는 거 아빠가 네. 참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만 때 엄마 이렇게 엄마 이제 머리 쪽에 와서 아빠가 있게 하고 애기가 태어나면은 그때 와서 자르게 하고.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은 이제 네. 이것도 궁금하다. 산부인과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가장 감동적인 출산의 순간 이런 거 없었어요? 잊을 수 없는 뭐 사연이 있는 부부라든가. 얘기해보죠. 뭐 에피소드에서 물어보려고 이거 좀 그랬는데. 궁금하다. 그냥 환자한테 고마웠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가장 고마웠던 거. 그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환자, 기억나는 환자. 네. 근데 이 새끼만 잊을 수 없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산부인과 병동이다 보니까 아줌마들인데 이 암 환자였어요. 근데 기저귀 가는 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기저귀가 비싸니까 환자가 기저귀 자기 그래서 그리고 구토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전이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구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구토는 하는데 기저귀는 안 가니까 냄새가 겁나 나는 거예요. 그 오인실 안에서.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저를 불러갖고 냄새 좀 해결해라. 해서
그 환자를 제가 씻겼거든요, 직접. 근데 환자가 안 씻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 환자를 끌고 나와서 목욕을 시켰는데 욕 먹었거든요. 왜 제가 간호사 옷 막 이렇게 올리고 시레빠 신고 와서 막 목욕 시켰는데도 환자가 나는 귀찮다,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힘들다, 지금 나는. 이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씻겨놓고 막 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환자를 내가 기저귀 몇 개 더 있다고, 간호사실에 숨겨놓은 거 있다고, 그거 주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환자를 꼬드겨갖고, 제가 이렇게 환자를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환자는 저한테 고맙다고는 안 했었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덕에 그런 환자가 더 깨끗해졌고, 더 좋아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고, 나중에 그 환자가 돌아가시겠지만 그 환자가 고맙다고, 네, 그 말 했었어요. 그 환자가 항상 불평불만이었는데, 고맙다고 했던 게 가장.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아마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맞아요. 두 분은 없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있는데, 그냥 저희도 워낙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환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회복돼서 가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 그냥 너무 많이 그래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조가가 워낙 또 난치성이죠. 거의 이제 그러니까 물론 회복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 근데 이제 못 그러신 분도 많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쩔 때 볼 때면 되게 사연들도 진짜 많고 보면은 진짜 하루에도 심할 때 두세 명씩 가요. 그거 뭐 초기나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니까 두 군데 다. 세 분 계신 병원에 어떤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얘기하셨다시피 죽는 분이 고인이 되는 분이 하루에도 여러 분 계실 텐데 좀 무뎌지기도 하겠어요. 반대로. 그치. 사람이 이제 운명을 딱 다하는 그 순간이 보통 사람들은 자주 안 접하니까 저 사실은 되게 남이라도 슬픈데.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다 보면 무뎌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 동생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엄청 심하게,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러는데 저는 응급실 가봐. 이러고 딱 들어가서 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빠가 그걸 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알고. 아니, 애가 너무 무뎌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웬만한 아픈 거를 별로 아프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막 피토하고 맨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무뎌지고, 누구 돌아가시는 거 봐도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들 보호자분들도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떻게 저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응급실에서 그런 광경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 뭐 피가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거기나 의사나 간호사들은 맨날 보는 풍경이니까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과정대로 할 뿐인데 너 이 새끼 사람 죽어가는데 똑바로 안 했냐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인 볼 땐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나한테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도 죽음에 있어서는 되게 항상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다녔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되게 원래 돌아갔을 때 되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혈압도 재고 서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항상 슬퍼서 이렇게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업을 빨리 결정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달려오니까 대학 시절 내내 자기에 대해 돌아볼 시기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신규 간호사가 이제 적응하려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싸가지 없는데 그래도 약삭 바르고 하나 알려주면 센스 있게 하나 더 하는 그런 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도 일을 터치 안 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거나 대부분 이렇게 못 되니까 아니면은 미련 곰탱이야. 미련 곰탱이라도 얘가 언젠가는 되겠지, 성실하니까 되겠지 이런 믿음이 가는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의 있고 예절 있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은 사람이 됨됨이가 일단은 예의 있게 선생님들 대하는 것도 인성 들어가서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처음에 뭐 일 잘하고 약삭 빠르고 이래봤자 어차피 애가 성격이 별로고 그러면은 도태되고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인성이 제일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인성 좋아하죠.
저는 화도님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해야 된다? 네. 좀 의외인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돈을 뿌릴까나요? 에?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진짜 저희 직업 하면서도 진짜 정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은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다짐을 했던 게 정말 거짓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일할 때 정말 거짓말 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를 왜냐면 내가 그거를 의사한테 말을 한다면 뭔가 추치를 하고 그게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열이 난다거나. 근데 환자는 춥다고 하진 않거나 뭐 반응이 아무것도 없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얼마든지 나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정직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되게 마음 굳게 먹었었어요. 신규 간호사 때도 나는 내가 진짜 만약에 누군가 내 가족이 입원했을 때 그런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내 가족을 간호하듯이. 그래서 거짓말 정말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한 적도 있어요. 제가 투약사고 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심할서 쓰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직업을 하려면. 자, 뭐 오늘 사상 유례 없는 잡수다 41번째 동안 우리 방송 장소에 여자가 4명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인군단 총출동. 뭐 이런. 닌 없이, 에이, 안 돼. 이해 없어. 막 이래. 닌 빼고. 그냥 여자군단 닌 총출동. 빼고, 그냥 절대 노안 1명, 무한 긍정 1명,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하나, 머리 잘못 말고 온 사람 하나. 네. 이렇게 4명이 앉았는데, 저희 잡수다, 금옥이님은 아셨으니까, 우리 방송.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짧은 소감 감사합니다. 진짜 별거 없군요. 자, 곁다리님. 뭔지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했다가 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된다 했죠, 내가. 네, 그러니까요. 네, 소감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요거 이제 프로그램 몰랐는데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요. 들으려고요. 카페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아예 우리 MC분들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입이 막 풀리네요. 어디 막 방언 터져 이게? 어? 야부리 좀 막. 자, 우리 하도님도. 자, 화도님에게 미용실이란? 네. 소감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녹음하신 소감. 저는. 안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난생 처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알겠습니다. 주변에 잡수다 홍보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저희가 하는 말에 이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멘트 네. 넣어줄게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전체적인 이미 부분 우리 아니라... 잡수할 되는 분 다 아세요. 네. 이게 간호사 전체 얘기가 아니다. 네. 세 분의 경험에 의한 얘기니까요.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왜냐면 하다가 되게 많이 환자분들 욕을 못 들어줄 때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 못 들어줄 때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도 많고 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조금만 간호사의 입장도 조금만 좀 이해해달라. 싫어서가 빨리 못한다는 그거를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좋다 할지언정 간호사 없이 환자 케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의사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간호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니까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서로 이해하면서 짜증만 내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또 의사 선생님한테는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뭐라고 못하고 간호사한테는 이거 뭐 시답밖에 더 돼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편견을 깨시고 내 딸처럼 내 동생처럼 대하시면 서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우 훈하면 다 아우. 자, 감사합니다. 잡수다 41번째 얘기 간호사편 얘기해봤는데요. 역시 할 얘기가 많은 직업이군요. 네. 아주 재밌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 분, 저희 방송도 모르고 오신 두 분 포함해서 우리 금옥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잡수다 41번째 이야기 간호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